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 남원시는 1963년부터 총 8개 구역을 도시계획상 공원시설로 지정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조성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남원시의회 김승곤 의원은 일몰제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집행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한결 기자입니다. 2020년 7월로 예정된 장기 밀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집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요구됩니다. 김승곤 남원시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장기 밀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현역국도로 및 녹지 공원시설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이 적정한 시기에 조성되지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1963년 2개소, 1974년 2개소 등 총 87만 8천 제곱미터의 8개 구역을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곳의 공원도 조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내용을 서면 제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 시행부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변경 금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승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KLN 한결입니다. 전북 임실군 청소년 수련원이 창의력과 체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 청소년 수련원이 청소년 지도사의 지도 아래 오감을 깨우는 창의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임실군 관춘면에 섬진강과 자연이 어우러진 곳에 위치한 임실군 청소년 수련원은 연면적 6,512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본관을 비롯한 체육관, 생활관, 사선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련원에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인공암벽장, 미니골프장 등이 들어서 있어 수련원을 찾은 청소년들은 본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음은 물론 창의력과 체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약 3만 8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수련원에 방문하는 등 그 인지도 또한 높아지고 있어 전국적인 수련시설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임실군 청소년 수련원은 청소년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창의력 증진과 체력 증진, 취미활동 등 인증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맑고 푸른 미래와 꿈을 키워드리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실군 청소년 수련원은 40명부터 최대 360명까지 수용 가능하고 1박 2일, 2박 3일 코스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을 거친 12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섬진강 다목적댐 건설 당시 전북 임실군 옥정호 제2순환도로가 계획됐었는데요. 댐 건설 후 50년 이상 지나도록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섬진강댐 제2순환도로는 지난 1965년 댐 완공 당시 강진에서 운암까지 5.8km와 운종에서 사양까지 10km 등 총 15.8km 구간을 개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섬진강댐 완공 이후 도로 개설 사업을 외면해 운암면 소재지 마을 주민들은 면사무소를 가기 위해 30km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에 임실군은 섬진강 르네상스 상생 프로젝트 사업에 순환도로 개설을 포함시켜 지난해부터 정부에 지속적인 요청을 하는 상태입니다. 오랜 세월 지역민들의 미디어 사랑방이 되어온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개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광주센터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3일간 학술 세미나와 청춘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성장과 함께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위상과 역할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재확립하는 자리였습니다. 한편 광주센터는 그동안 2,300여 편을 제작 지원했으며 10년간 연 인원 100만여 명이 광주센터를 이용하는 등 미디어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스트리드 벨기에 공주가 서울시 명예시민이 됐습니다.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한 중인 아스트리드 공주가 오늘 서울시청을 방문해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명예 시민증을 받았습니다. 아스트리드 공주는 명예 시민증을 받기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하고 브뤼셀 캐피탈 지역과 서울의 우호도시 협정을 맺었습니다. 우호도시 협정서에는 투자, 일자리 창출,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 도시의 교류와 협력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남원시는 오늘부터 일부 노선에 고급형 시내버스를 시범 도입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남원시에 따르면 우선 이번 달 중순부터 5대를 시범 운행하고 하반기에 3대를 추가 구입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고급형 시내버스는 일반 시내버스보다 좌석이 넓고 등받이가 높은 의자를 설치해 승객들에게 고급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합니다. 이번 버스 운행으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약자, 장거리 이용 승객들이 지금보다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